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14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주제는요, 바로 K리그1 베스트 11 뽑기입니다. 지금 27경기가 총 경기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9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딱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항상 하는 거죠. 바로 베스트 11 뽑기. 지금 저희는 녹화일이기 때문에 8경기를 보고 진행을 하거든요. 네. 원투펀치는 항상 앞서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 시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서 두 분의 그런 베스트 11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메이션부터 여쭤볼게요. 제 포메이션은 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그 50년대에 헝가리 대표팀이 쓰던 포메이션. 헝가리 대표. 매직 마자르 시절에. 네, 그렇죠. 투스카스, 코치슈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헝가리 대표팀의 포메이션이고, 그런데 요거를 과르디올라 같은 감독은 요런 걸로부터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현대에 와서 요거를 자신에 맞게 또 현대 축구에 맞게 튜닝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시긴 할 거예요. 네. 3-2-3-2 포메이션. 3-2-3-2. 네. 장희연님은요? 저도 한의원님과 비슷하게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입니다. 3-1-4-2. 3-1-4-2. 네, 상당히 공격적이고 측면에 있는 그 윙어들이 윙백 역할도 내려와서는 뭐 해야 되겠지만 공격적이라고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전방부터 해보도록 좋아요. 할게요. 네. 재밌게. 자, 그럼 공격수 여쭤보겠습니다. 한현님. 2명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여러 언론 혹은 또 다른 채널 방송에서 득점왕 예측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처음부터 꾸준히 밀던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 선수와 그 선수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 선수, 그렇게 둘입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밀던 선수는 일류첸코 선수고요. 일류첸코 선수보다 지금 주니오 선수가 앞서 있는데 네. 주니오 선수, 일류첸코 선수 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격수 얘기할 수가 없다. 네, 주니오 선수는 정말 정말 원샷 원킬처럼 지금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류첸코 선수는 골도 골이지만 전체적인 또 포항 팀의 공격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그렇죠. 커요. 네, 연계 역할도 상당히 잘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선수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고 주니오, 일류첸코. 네, 알겠습니다. 득점 1, 2위를 말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장희연님은요? 저도 똑같아요? 같죠. 네. 주니오 일류첸코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3분의 1 시점에서는. 주니오는 뭐 K리그 팬들이 이른바 골무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골을 꾸준히 계속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올 시즌에도 벌써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8경기 치렀는데 9골 2도움, 네. 경기당 1골 이상입니다. 네, 많은 득점을 넣어줬고 2라운드 수원전, 6라운드 성남전 아주 중요한 결승골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최근에 녹화 기준으로 4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85분, 88분, 77분, 90분.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많은데 주니어 선수는 상당히 몸 관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 나이가 있음에도 꾸준하게 몸 관리 또 경기 막판까지도 집중력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결승골도 넣어주고 막판에 또 중요한 골들을 넣어주는 뭐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 활동량이 뭐 왕성한 뭐 이러한 스타일은 지금은 조금 그것보다는 처진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효율적인 움직임만으로 세컨볼에서의 어떤 위치 선정이나 또 어떤 노련한 판단력, 수비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기술적인 역량, 한 선수를 제끼고 골을 넣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클래스에 지금 올라와 있다. 그래서 주니어 선수는 제가 보면은 뭐 지금 K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류첸코 선수는 작년에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15경기 선발로만 치면 15경기에서 9골을 넣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6골과 3도움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뿜어내고 있어요. 일단은 189cm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고 또 연계 역할도 잘하는데 자신에게 볼이 왔을 때 처리하는 능력은 지금 기록적으로만 봐도 12개의 유효 슈팅을 현재 녹화 기준 8경기에서 때렸는데 12개 유효 슈팅 중에 6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유효 슈팅을 날렸을 때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 상주전 때 보여줬던 그러한 기량. 네. 키퍼로부터의 롱 패스를 퍼스트 터치로 살짝 받아 놓으면서 자기 몸 앞으로 가져가서
끌고 나가서 단독 찬스에서 골을 넣거나 그래서 저 인류죠. 강현무 선수 어시스트 됐죠. 그러니까 네. 혹은 또 그날 이제 2골을 넣었었는데요. 상주전 때는 완전히 모든 골에 거의 다 관여를 했죠. 두 번째 골도 넘어지면서 완전히 엄청난 또 임팩트를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포항이 조금만 더 일류첸코에게 이 슈팅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격에서의 어떤 조직력 또 그런 부분만 파괴력 이런 부분만 더 갖춰지면 이 선수는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정도로 조금만 서포팅만 더 해주고 슈팅만 더 때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일류첸코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체격 조건을 활용한 헤딩골 또 아주 좋은 터치에서의 1대1 골, 뭐 여러 유형의 골들을 잘 만들어내면서 원톱으로서 아주 대단한 능력을 다방면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두 위원님의 투톱은 같은 선수였고요. 자, 그럼 한 위원님의 3-2-3-2의 3.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짤방만 남거든요. 그렇죠. 네, 짤방만 남아서 설명 안 하겠고. 짤방을 위한 방송. 네, 이청용, 이청용, 세징야. 세징야. 네, 세징야 선수는 초반 몇 경기로 보면은 여기 못 들어갈 텐데 요즘 완전히 장난 살아났어요. 아니죠. 네, 이제 제대로 세징야의 위력, 세징야의 위용을 뭐 지난 시즌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 넣어야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이 일단 제가 사과 말씀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팔로세비치 선수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넣고 싶었는데 못 왜냐하면 넣었어요. 이 팔로세비치 선수는 지금 다른 포항 선수들에게 약간 미안하지만 일류첸코 팔로세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죠. 공격은 거의 투맨 팀처럼 지금 되고 그렇죠. 있는 수준이고 두 선수 공격 포인트 합이 한 16개 될걸요? 지금 정확한 제가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5개 넘습니다. 두 선수 합이. 그래서 팔로세비치 선수도 꼭 넣고는 싶었는데 이청용 세징야 말고 한 자리는 누굴까요? 한교원입니다. 한교원 선수의 그래도 그 측면에서의 위력이 없었으면 전북은 지금까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네. 한교원 선수가 그래도 전북이 계속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청용, 세징야, 한교원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장 의원님은 한 명이 더 있는 4명인데 4명이에요. 여기에서 좀 같은 선수도 있나요? 3명은 그냥 똑같고요. 그래요? 한 명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 한 명은 고무열. 고무열까지. 고무열 선수는 톱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프리톱 하시죠 그냥. 네. 프리톱. 실질적인 역할은 저 강원에서는 지금 프리한 윙포워드 같은 역할이거든요. 고무열 선수가. 네. 그러면서 최전방은 이제 김승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무열 선수를 보면은 저는 황선홍 감독이 예전에 포항에 데리고 있을 때 자신과 가장 닮은 공격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 29살인데 요즘 강원 경기를 보면 고무열 선수는 예전 황선홍 감독도 사실 2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기량이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뭐 일본 무대 가서도 골 많이 넣고 다시 또 마지막에 월드컵에서도 기량이 만기돼서 꽃을 피웠는데 고무열 선수 지금 보면 황선홍 선수랑 거의 똑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량적으로. 그러니까 강원의 어떤 전술이라는 게 고무열 선수가 중앙 연계부터 해서 측면도 빠져주고 프리하게 역할을 수행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공격수로도 이렇게 공격 역할로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연하고 예전보다 확실히 기량이 좋아진 부분들이 모든 요소에서 다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온더볼 상황, 또 오프더볼 상황, 또 센스, 시야죠. 시야도 요즘에 보면은 원터치 스루 패스나 아주 미리 판단해서 동료들을 도와주는 패스 능력 매우 뛰어나고 측면으로 왔을 때 아주 부드러운 드리블과 또 연계 플레이 이런 부분들 또 들어가서 득점을 할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움직임 여러 부분에서 이 고무열 선수는 저는 지금 커리어 뭐 최고의 활약 네. 지금 김병수 감독 만나서 완전히 자신의 기량을 지금 만개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완벽한 들어요. 병수의 아이. 네. 그래서 고무열 선수는 지금 여러모로 뭐 기술적으로나 모든 부분 경기 운영 능력이 다 성장을 해서 황선홍 감독 시절 보는 것 같이 지금 성장이 됐다. 최근에 이제 목을 좀 다쳐가지고 경기 못 나선 경기도 있지만, 근데 이제 다시 고무열 선수는 어쨌든 이 3분의 1 시점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징야 선수는 뭐 지금 5골과 3개 어시스트인데 역시 골들이 다 뭐 하이라이트감이죠. 아름답죠. 네, 상주전 그 멋진 백힐 골 딱 그걸 시작으로 해서
왼발 중거리 골도 알파신에서 한 형님이 했지만 오른발 가리지 않고 아주 엄청난 골을 넣었고 또 대구에서 역시 세트피스에서 이 세징야 선수의 킥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괴력 세징야 선수는 역시 여기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이 이청용 선수는 거기다 득점도 최근에 보여줬고요. 네.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한교원 선수는 이게 진짜 한교원 같은 전문 그 윙어. 이런 윙어가 전북에게는 정말 절실히 필요했는데 물론 이제 전북에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죠. 뭐 이승기, 뭐 김보경 진짜 다 좋은 선수들이 많은 틈에서 한교원 선수는 지금 전북이 현재까지도 1패지만 승리를 거둔 데 있어서 존재감이 너무 크다. 어떤 경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교원 선수가 못 나오고 조규성 선수 측면에 넣은 적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한교원 선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무조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쪽에서 이 한교원 선수가 끝까지 투쟁적으로 밀어주고 거기서 또 요즘에는 한교원 선수가 그런 압박부터 해서 사이드에서의 그런 우직한 드리블도 있지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역대 그 한교원 선수 커리어 중에서 지금 제일 전반기 보면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원톱 운영을 하잖아요. 전북이 원톱이 이제 박스 안에서 좀 고립되는 거를 한교원 선수가 박스 안으로 아주 활동량 있게 들어가서 거기서 수비를 좀 분산시켜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중요한 골들까지도 요소에서 지금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 클래식한 윙어 형태의 한교원 스타일 존재감이 전북에게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역할을 100% 수행해줬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마음은 거의 일치했거든요. 그러면 3-2-3-2에 2. 요게 이제 제가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상하니까. 요 짜강이 좀 많이 남겠군요. 그럼 한 명은 이 자리에 뭐 맞긴 합니다. 수원의 고승범 선수. 고승범 선수. 이건 좀 특이한 픽일 수 있어요. 수원이 현재 뭐 순위도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활약 많잖아요. 뭐 하위권이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수원 팬분들에게는 어찌됐건 고승범 선수의 지금 퍼포먼스가 그래도 수원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죠. 그리고 수원 팬들이 가장 예뻐할 수 있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그리고 제가 지난 회차 알파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 선수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했다. 그런데 프로팀에 오는 과정서부터 조금 이제 삐끗삐끗하면서 사실은 어렸을 때의 명성에 좀 못 미치는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그 수원이라는 전통의 명문팀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승범 선수 하나 넣어주고 싶고요. 또 한 명인데 이 선수는 사실 이 위치 아니고요. 이 위치 아닌데 넣어도 될 거는 같아요. 이 선수는 지금 소속팀에서 윙포워드로 많이 뛰고 있고요. 측면 미드필더처럼 많이 뛰고 윙백으로도 많이 뛰어왔던 선수고 상주의 강상우 선수입니다. 강상우 좋더라고요. 강상우 선수는 상주가 제 생각에는 올 시즌 이대로 나가면 강등 당함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3등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어쨌든 상주는 지금 뭐 순위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선수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자유롭게 아주 발휘하고 있고, 무심축구. 그리고 김태환 감독이 역시 그 전술이라든가 이 응집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또 추가 모집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강상우 선수는 사실 이제 포항 팬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선수입니다만, 강상우 같은 선수가 또 전역을 해도 상주가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초반 상주의 좋은 순위를 만들어가는 데는 강상우 선수의 많은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제 역할을 했고, 여기에는 또 강상우 선수가 사실 포항에서 뛸 때만 해도 윙백으로 많이 뛰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더 예전에 하던 포지션인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서도 여전히 또 좋은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주 현재까지 순위에 있어서는 강상우 선수가 가장 중요한 선수다. 강상우 선수는 빼놓기 어려운데 넣을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넣을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강상우, 고승범으로 이렇게 중앙에 두 명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이 윙백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을 가운데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왜냐하면 고승범 선수도 수원에서 예전에는 또 윙백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뭐 실제로 경기해도
두 선수가 중앙에서 좀 수비도 하면서 네. 펼쳐지면서 또 윙플레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강상우 고승범 좀 독특하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승범과 강상우 선수를 픽해 주셨고요. 장유현님의 한 명은 저는 3-1-4-2의 1. 네. 네. 제 이 팀에서 제일 중요한 또 이 역할이죠. 강원의 한국영 선수입니다. 한국현 선수. 한국영 선수는 뭐 팬들 익히 알다시피 사실 국가대표 시절에는 한국영 선수가 마치 이렇게 막 홀딩 미드필더로서 수비를 전담하는 막 청소부 역할 같은 뭐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이 선수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병수볼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도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도 지난 시즌은 좀 올라가는 역할들도 꽤 있었지만 패스 성공률이 지난 시즌 1위였어요. 네. 92%. 올 시즌도 역시 제가 지금 통계를 안 내봤지만 거의 탑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수비력, 왕성한 활동량과 더불어서 이제는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도 꾸준하게, 기복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항상성을 가지고 좋은 역할을 지금 수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시발점이죠. 어떻게 보면 강원에서도 그런 패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동료들을 미리 확인하고 아주 빠르게 연계시켜주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네. 그런 패스의 정확도 이런 부분에서 이미 K리그에서 가장 탑 클래스 저는 이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됐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뭐 울산의 원두재 선수도 전반기 아주 잘했고 여러 선수가 있지만 저는 손준호 선수도 손준호 있고. 선수도 잘했고 했지만 한국영 선수를 딱 거기다 놓겠습니다. 네. 3일 사이에.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수비수를 수비. 여쭐 건데 한효연님의 쓰리백은요? 일단 불투이스. 풀트위스, 네. 홍정호. 홍정호. 마지막 한 자리는 상주의 권경원 당첨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주 선수가 지금 강상우 선수 말고 또 한 명이 더 들어갔는데 그러게요. 권경원 선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주의 역시 좋은 순위에는 권경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권경원 선수가 출전했던 경기 중에 안 좋았던 경기는 그 첫 경기 울산전 네. 4골 허용했던 경기. 네. 그 경기 말고는 상주가 대량 실점한 경기가 하나 더 있어요. 포항전에서 또 4골을 허용하는데 그 경기는 권경원 선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경기에서는 상주가 0골 아니면 1골이거든요. 실점해봐야. 그게 권경원 네, 덕분이다. 권경원의 몫이 굉장히 커요. 상주의 수비를 뭐 상주 지금 뛰기 시작하자마자 안정감을 엄청나게 드높여준 사나이가 권경원 선수고 역시 빌드업에도 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불투이스 선수, 홍정호 선수는 그렇게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불투이스 선수는 역시 울산의 병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홍정호 선수는 제가 약간 고민했던 게 하나 뭐냐면 이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경기가 네네네. 있거든요. 네, 퇴장을 당하면서 그 경기를 또 졌어요.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거 고려해도 나머지만으로 그냥 넣을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권경원, 불투이스, 홍정호. 네. 네. 장희연님의 쓰리백도 비슷하나요? 3백이 제가 여기 앞쪽에 3-1-4-2에 1-4-2는 그냥 팍팍팍 썼어요. 네. 고민했어요? 고민 전혀 쓰리백? 없었어요. 거의 했는데 3백은 제가 거의 30분 이상 고민을 오. 했습니다. 네. 몇 명 선수를 적어놓고 거기서 이제 한 우열을 가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성남도 실점이 좀 적잖아요. 네, 그렇죠. 연재훈 선수. 연재훈 선수도 있고. 근데 연재훈 선수는 상당히 볼을 발밑도 좋고요. 패싱력도 좋은데 수비가 조금 너무 얌전한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가 경고도 없는 선수고 아주 깔끔하게 수비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좀 수비수로서 약간 좀 거친 맛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아쉬운 장면들이 경기 중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까 말까 하다가 연재훈 선수가 빠졌고 또 광주의 홍준호 같은 선수. 이 올 시즌에 홍준호 선수도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도 뭔가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에서 늘까 말까 고민을 막 했던 선수들이 많은데 0.1점 결국은 차로 이 세 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첫 번째는 빌드업, 쇼패스 빌드업을 위해서 신광훈 선수입니다. 네네. 신광훈 선수가 강원 병수볼에서 3백, 수비 시에는 5백처럼 되지만 공격 시에는 또 4백처럼 운영이 돼요. 그러면서 신광훈 선수가 마치 오른쪽 수비수지만 약간 펩 가르디올라의 스타일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올 시즌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킹 같은 역할을 해줘요. 신광훈 선수가. 그러면서 툭툭 패스들을 아주 정말 잘 쳐줍니다. 공간 패스든 또 그런 뒷공간 패스든 그런 것들을 동료들에게 앞쪽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동료들에게 잘 연결해주는 그러한 노련미 또 세밀함 그런 것들이 뒤에서 신광훈 선수가 마치
후방에서의 무슨 에이스처럼 그런 활약을 해주고 유사시에는 또 공격 시에 가끔씩 오버랩하는 오른쪽 풀백 같은 역할도 해주고 전방위적으로 이 강원에서 차지하는 신강원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이 사실 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질 수 있는 지금 선수가 부족하면서 게임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역시 병수볼에게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K리그 그 3분의 1 시점에서도 그만큼 좋은 축구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신강훈 선수는 팀에서도 그랬지만 그 위치 3백의 오른쪽 수비수로서 여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으로 놓고 싶고요. 3백의 중앙 센터백으로는 저는 울산의 정승현 선수입니다. 정승현 선수. 네, 정승현 선수가 이제 가시마 엔틀러스 갔다가 다시 이제 울산으로 왔는데 예전 어릴 때 울산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모든 부분 다 올라갔어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침착성도 떨어지고 경기를 보는 시야도 좀 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매우 노련하고 빌드업도 좋고 여러 가지 제공권이나 뭐 그런 대인 방어 능력도 다 모든 부분이 좋아져서 정승현 선수는 지금 제가 보면 상반기에는 거의 최고 활약을 한 센터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수비를 해냈다. 그래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 정승현 선수입니다. 이제 나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센터백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북 선수들 중에서 특히 고민을 했는데 제일 많이 중요한 거는 최보경 선수예요. 모라이스 감독이. 근데 최보경 선수도 역시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는 능력이나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눈에는 크게 띄지 않지만 굳은 일도 많이 해주고 좋은 수비 역할을 잘 해줬어요. 상반기에. 근데 중간중간에 저는 그래도 전체적인 능력으로 보면 경기 수는 조금 최보경보단 떨어지지만 네. 6경기를 뛴 홍정호. 홍정호 선수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았냐. 이 센터백의 능력으로만 보면.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홍정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정호, 정승현, 신광훈 3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문장입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시즌 초반 같았으면 제가 생각도 안 하고 글로리 킴이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영광 킴. 그런데 최근에 또 성남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바뀌었어요? 조현우입니다. 오.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조현우 선수가 날아다녀요, 진짜 울산에서도. 그러니까 맞아요. 울산이 전체적으로 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또 공격력도 있고 수비진도 뭐 아까 불투이스도 있고 정승현도 있고 강합니다만 그래도 울산에게도 위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마지막 뒤에서는 조현우가 나르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백클래스. 팀들이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와, 이건 뭐 공격, 미드필드, 수비 뭐 왜 그런데 이렇게 뒤에 또 막강해? 조현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상대를 좌절시키는 울산의 최후의 보루죠. 네. 알겠습니다. 조현 선수인데 장현님도 저도 고민하다가 조현우로 결정했어요. 그래요. 똑같아요. 김영광, 송범근 뭐 여러 선수들 네, 고민하다가 송범근 선수도 후보 네. 중에 맞아요. 한 명이었어요. 고민하다가 조현우로 갔어요. 네. 3분의 1 시점이 왔는데 K리그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3분의 2는 어떻게 또 진행될 것 같은지 한 말씀 해주시면서 3분의 1 가볼까요? 시점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상대로 2강 구도구나. 근데 저희는 울산 대 전북 경기를 안 봤어요. 근데 그 경기가 어떻게 궁금해요. 되더라도 아마 올 시즌은 2강 구도는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두 팀과 다른 팀 간의 차이가 좀 뚜렷이 날 그렇죠. 거다.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셈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항상 6위 싸움이 그룹 A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데 6위 싸움에는 이제 인기 구단들, 네. 수원, 서울 이 구단들은 아무래도 좀 고전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특기할 만한 대목은 저는 역시 상주. 상주는 무조건 강등되게 돼 있는데 막상 3위하고 강등되면 약간 웃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3위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팀들이 이제 좀 비슷한 팀들이 많죠. 지금 보면은 아까 장 의원님이 또 많은 선수 포함시키신 강원도 있고 포항은 선수층이 얇고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이 둘만 있어도 공격 포인트가 일단 15개, 20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완델손까지 있었던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셌었겠어요. 네. 이 포항이. 지금 완델손 없는데도 지금 둘이서 또 끌어가잖아요. 포항은 공격이 또 시원시원해서 또 좋고 그래서 상주, 강원의 여전히 그 병수볼 그리고 포항의 또 공격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초반에 좀 지지부진했던 대구가 세징야, 에드가 여기에 김대원, 대안까지 또 다 살아나면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강도 비슷한 팀들이 많지만 왠지 지금 말씀드린 네 팀이 6강을 장악하지 않을까? 양강과 더불어서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물론 아직 경기 수는 많이 남았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어떤 선수를 보강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이 좀 달라질 팀들이 있습니다. 벌써 뜨거운 보강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왠지 3분의 1에서 느끼는 것을 한 줄로 제가 정리하면 왠지 구도가 나눠지는 게 보인다. 보인다, 왠지 보인다, 그런 보인다. 느낌이다. 이게 가시권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3분의 1 시점에서도 벌써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냐.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은 또 어떻게 판단하세요? 3분의 1 시점? 한 의원님이랑 비슷하죠. 지금 뭐 저희 예상했던 대로 2강 구도는 형성이 됐어요. 워낙 다른 팀들에 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스쿼드의 질적 역량이 차이가 나요. 두 팀 자체가. 이거는 이제 감독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 두 팀은 사실 우승 경쟁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선수 면면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은 뭐 지금 인천이 상당히 약세이긴 한데 한 8팀 정도는 그냥 혼전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순위 뒤바뀜 싸움이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스쿼드가 지금 워낙 한쪽으로 몰려서 전북, 울산 쪽으로 지금 좋은 선수들이 다 많이 갔고 나머지 팀들은 사실 스쿼드만 보면 또는 전체적인 경기만 보면 과거의 K리그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전력이 상향 뭐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네. 오히려 약간 하향 편준화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네네. 네, 그런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감독들, 도전하는 감독들, 또 전술적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감독들이 특히 젊은 감독들 사이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남의 김남일 감독과 정경호 코치, 전술 코치죠. 를 통해서 성남도 그렇고 또 뭐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김명수 감독님은 저보다 한 살 많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요? 김병수 감독님이 아니 아주 젊은 감독님이라고 네. 하기엔 아니 이제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젊으시죠. 김남일 우리 감독을 한의원님 얘기한 잘 거고. 보여요. 네. 김병수 감독은 이제 젊다기보다는 김명수 감독님 화내시게 네, 하니까 영남대 감독 시절 워낙 오랫동안 겪었고 K리그에 이제 사실 일부 리그 K리그로 입문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뭐 그런 아직은 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러 가지 도전적인 전술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술 한번 시도해봤던 최용수 감독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포백으로도 바꾸고 뭐 했던 경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언가 도전하려고 하는 감독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축구도 전술적으로 무언가 좀 많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는 그런 문화로 조금씩 정착하는 시작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드는 그런 시즌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대신 이제 투자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좀 질적 하락이 좀 이어지는 느낌인데 그거를 이렇게 전술적으로 또 커버하는 감독들도 생기고 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러 재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베스트 11이 끝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샛별이 또 떠오를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